네, 오늘은 바로 크레얼리티사에서 나온 레터 스캐너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지인이 구매 사용하고 계신 제품인데 한번 리뷰를 위해서 빌려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뭐 간단히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도 혹시 이 제품을 고려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박스에서 이미 개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 박스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아무래도 국내 정가 기준은 아직 국내 정식 출시한 제품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판매를 하게 된다면 100만 원대 중반대의 제품이 되기 때문에 꽤 비싼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러거지 박스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보호 케이스를 기본 옵션으로 줍니다.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거는 제가 뭐 개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이게 아마 이 스티커를 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캐너에서 인식을 하기 위한 스티커로 알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제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이런 그냥 패드를 줄 거고 이 스티커는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품을 보면 이게 이 레터 스캐너 본품이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조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캐너는 블루라이트 레이저 방식의 스캐닝과 그 다음 IR을 이용한 스캐닝이 둘 다 가능한데 제가 써봤을 때는 이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그 레이저를 사용해서 하는 스캐닝 방식이 좀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IR은 제가 제대로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쓸만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게 이 케이블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과 연결을 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체에 꼽아서 전원을 공급하는 쪽은 이쪽에서 보면 USB-C 타입으로 통합을 되어 있고, 이 USB-A 3.0 이상을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을 해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3.0 이상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변환 어댑터를 꼽아서 사용해야 되는 구조고, 물론 이거 자체를 바꿔서 220V에 맞는 돼지코를 꼽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약간 헐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고, 요거는 이 스캐닝을 정확하게 위해서는 이 스티커들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물을 따로 출력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크레얼리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도 인식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있는 게 뭔가 이 스티커들, 이 사이즈별로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촘촘하게 잘 붙이냐에 따라서 스캐닝 확률이 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환 어댑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일단 이 레터 스캐너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하단에 보면은 USB-C 타입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용 볼트를 이용해서 조여주는 형태로 고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윈도우 PC나 아니면 맥북 같은 데 꼽아 쓰는 거고, 이거는 이 전원 케이블이기 때문에 전원 부분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저는 지금 이 크레얼리티 스캔이라고 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 이 각 그 기기별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런 식으로 안내해서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맥북은 맥북 M3 Max라고 하는 이 14인치급에선 그래도 가장 좋은 성능의 맥북인데, 여기에는 USB-A 단자가 없어서 지금 저는 USB-A 단자를 쓸 수 있게 하는 허브를 연결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꼽아주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연결이 됐죠? 네, 연결이 됐으니까 옆에 이렇게 놔두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미 구동 때부터 약간 소리가 들려요. 윙 하는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자, 그래서 스캔을 할 것을 이 마커가 되어 있는 부분에 놔두고 스캐닝을 하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에서 뉴 프로젝트라고 해준 다음에 이름은 테스트 1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설정에 대한 스펙이 나오는데, 리얼타임 레솔루션을 0.1mm부터 2mm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0.1mm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디테일한 스펙을 필요할 것이고, 2mm가 되면은
때는 좀 성능이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인페어드 모드라고 해서 적외선 모드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 레이저 모드만 볼 건데, 이러고 스캔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빛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서 이 마커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때는 화면에서처럼 이 녹색 선들이 나오면서 제대로 인식되는 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 마커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는 지금처럼 마커들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할 것들에 신경 써서 마커들을 배치해주고, 다시 말하면 이 좀 면적이 넓을 때를 스캔할 때는 이런 걸 출력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다가 놔두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뭘 스캔해 볼 것이냐, 제가 언젠가 그 개인적인 용도로 그 모델링에서 출력했던 이런 소녀상이 있는데, 이걸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보통 이 스캐너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적외선 스캐너 같은 경우 이런 검은색 같은 거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빛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흰색이나 검은색 같은 게 어렵죠. 이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 블루라이트 레이저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 레이저가 어떻게 곡면을 따라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국 스캔이 가능한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 마커를 놓치면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뒷면도 스캐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냥 유선 방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런 선에 대한 뭐 걸림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스캐닝이 아주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맥북 환경이나 아니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초당 몇 프레임까지 찍히는지를 이 스캐닝을 하거든요. 그 벤치를 찍게 되는데, 제 M3 Max 같은 경우는 한 60프레임까지 찍힌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 OBS로 화면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성능이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PC나 아니면 맥의 성능에 따라서 이 스캐닝 성능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잘 나올수록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좀 빠르게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얼추 어느 정도 됐으면, 저도 사실은 이걸 몇 번밖에 안 써봐서 그 다음 스캐닝 업무 자체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쓰는 거 보여드리면, 자기가 충분히 측정이 됐다 그러면 이 좌측에서도 그래프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컴플릿 스캔을 하고 이 측정 데이터 부분에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라소트를 선택해서 Shift를 누른 채로 선택을 하면은 지울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삭제해주고 선택해주고 삭제를 해주면은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 부분만 남게 됩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측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원 클릭 프로세스를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메쉬 데이터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상당히 꽤 깔끔하게 데이터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이 메쉬 데이터를 훨씬 더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측정했는데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더 스캐닝이 좀 편한 부품들을 찍게 되면 그때 훨씬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스마트폰용 보조 배터리인데, 이런 보조 배터리용 뭐 케이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측정해야겠다 싶을 때는 훨씬 더 간단하게 측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스캔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스캔을 시작하고, 이 중간중간에 여기 보면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 색을 보면서 또 이게 스캔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프리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커가 충분히 인식이 되도록 하면서 이렇게 스캐닝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공을 들여서 스캐닝을 하면 잘 나올 텐데, 지금은 그냥 테스트로 한번 좀 보는 거니까 한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가 되면 버튼을 눌러서 일시정지를 그럼 불이 꺼지죠. 그리고 다시 맥으로 가서 완료하고 데이터를 정리해주면, 그리고 이렇게 원 클릭 프로세싱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데이터가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놀라웠는데, 이거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만 되면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관련된 데이터를 모델링을 해서 관련 부품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런 USB-C 단자까지도 노출이 잘 돼서 아주 훌륭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밑바닥 같은 부분들의 데이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스캐닝 기술이 좀 부족해서 이걸 좀 세워서 출력을 했다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번 사람의 얼굴을 한번 스캐닝해 볼 건데요. 얼굴을 한번 스캐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마커가 없기 때문에 마커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커를 이렇게 들고 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적외선 스캔을 써야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적외선 스캔을 했을 때 이 페이스, 바디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선택하고 이 적외선 센서, 적외선 쏘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실제 얼굴과 그런 것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굴 인식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찡그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사실 모델이 좀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하게 나와요. 자, 그 녹화를 시작하면 자, 구석구석 잘 스캔을 해줘야 됩니다. 부분도 이거로. 이게 스펙이 좋아서 프레임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모델이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스캐닝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도저히 웃음이 터져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원클릭 프로세싱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캐너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D 스캐닝 업무를 해봤었던 게 거의 한 15년 전? 네, 연구소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근무를 했을 때 처음 했었던 일이 모델 데이터를 스캔하고 메쉬를 정리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토즈와 T스캔이라는 장비를 썼었는데 아토즈가 이제 광학 장비였고 T스캔이 지금같이 어떤 색상을 갖고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스캐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업이 특정이 어려운 뭐 메탈 소재나 아니면 유리 소재에다가 프라이머를 뿌리고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지우고 그런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엄청나게 혼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말 손쉽게 한 200만 원도 안 하는 기구로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이 3D 스캔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떤 편의성 위주라기보다는 결국 장비 자체가 좋아지고 가볍고 저렴해져서 사용자가 열심히 쓰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캐닝을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이용해서 좀 더 디지털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랩터 말고 오터라는 그 스캐너가 좀 더 저렴한 제품인데 그게 실제 사용성이 훨씬 편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써보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